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진행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지원은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었고요. 김무성도 한동훈에게 무릎을 꿇고 있네요. 지금까지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드디어 무릎을 꿇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는 지금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지금 충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무성이는 한동훈에게 보험을 들었죠.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뒤로는 국민의힘을 내세워서 한동훈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이목이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어차피 지는 게임이니까 한동훈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을 통해서는 한동훈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무성이다. 잠시 한번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말 보기 드물게 논리적이고 스마트하고 여러 가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소 포기 때 당보다 더 큰 역할을 갖다 한 그런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대표와는 만나서 한 3시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언론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신드롬이 있고 가는 데마다 국민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무성이가 한동훈한테 보험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박지원도 이재명에게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지금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도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게임은 한동훈한테 지는 게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시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이미 이재명한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 편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김무성이가 박지원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40년 동안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박지원도 김무성을 버렸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이제 코너에 몰렸고 김무성이 지금 감옥 가면 평생 지금까지 쌓아왔던 40년 동안에 이무기 정치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지금 한동훈한테 이렇게 앞으로는 보험을 들어놓고요. 뒤로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동훈을 계속 내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고요. 김무성은 이미 이 게임은 한동훈한테 지는 게임인 것을 알고 보험을 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기 비리는 이해훈이 덮어주고 있죠. 삼선이나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훈은 좌파가 아니죠. 이재명 민주당이 입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훈은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이 김병기 비리를 덮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해훈은 누가 추천했다고요? 박지원이가 추천했습니다. 박지원이가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훈을 청글해서 이해훈이가 김병기 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몇 단을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가 듣고 있죠. 결국 통일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신천지를 끼워 넣기 하고 있죠. 신천지는 김무성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끼워 넣으면 특검을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신천지만 캘 것이고 통일교는 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결국 유야무야 되는 것이고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신천지까지 끼워 넣어서 결국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신천지 특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왜냐? 실제로 시작하면 신천지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반대하게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비리는 김무성 비리가 지금 듣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훈 비리를 모두 폭로하고 있는 것이 김무성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지금 이해훈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해훈을 끝까지 들고 가면서 김병기 비리를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박지원의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대단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고수죠. 결국 호남 세력 박지원과 싸우지 않고 박지원을 이겼습니다. 박지원이가 민주당에서 호남 세력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박지원이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요거 하나로 박지원 목을 딱 졸고 있으니까 결국 박지원이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결국 이재명 밑으로 무릎을 꿇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공천 때도 정청래는
박지원을 그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공천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박지원을 공천 줘서 임종석이를 제거했고요. 결국 박지원이가 국회의장 우원식이를 국회의장 내세울 때만 해도 박지원이가 기세가 떵떵했죠. 민주당 의원 100명을 호남 세력 박지원이가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이재명이는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걸로 목줄을 딱 잡고 박지원과 빅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결국은 이재명한테 무릎을 꿇고 들어가니까 박지원과 손잡고 있던 김무성도 어때요?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한테. 자, 결국 이무기 김무성도 뒤로는 끝까지 국민의힘 김무성 절들을 내세워서 한동훈을 공격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한동훈한테 보험을 들면서 한동훈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험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훈은 김무성을 배신했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이해훈의 모든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 그 폭로를 지금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박지원이가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훈은 아무리 비판해봐야 어때요? 이해훈은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우파 사람이고 국민의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훈을 공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김병기 비리는 이해훈이 듣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훈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해훈을 계속 공격해봐야 누구 얼굴에 침 뱉깁니까? 바로 국민의힘에 침 뱉기기 때문에 이해훈 비리가 터지면 터질수록 그것은 무엇이 밝혀지겠습니까? 이해훈과 연관되어 있는 김무성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해훈을 공격하는 것도 어느 순간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훈 비리를 김무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해훈이 김무성을 배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지원한테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이가 이해훈을 방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훈이 김무성을 배신하고 박지원 뒤에 줄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김무성 절로서 우파 가면을 쓰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온 이해훈이 이제 김무성을 배신하고 박지원 뒤에 줄 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이해훈을 끝까지 방어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훈을 어느 순간까지 공격하다 보면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뒤에 이해훈의 비리를 봐준 것이 바로 김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그동안에 두 손을 잡고 계속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나 먼저 박지원이가 자기가 살겠다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저것 때문에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고요. 결국 박지원이 김무성을 버리니까 김무성도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한동훈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뒤로는 계속 국민의힘을 통해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무기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 이재명에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결국 김병기를 버리고 호남 세력 관리에도 손을 떼고 국회의장 자리를 보장받고 결국 감옥에 가지 않고 서해 공무원 무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과 빅딜을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조국이 발끈하고 나섰죠. 박지원이가 호남 세력 조국을 이용해서 호남 세력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결국 조국도 박지원한테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이가 이재명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조국도 지금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조국 당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과 반대 노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박지원이가 문재인을 버리니까 문재인은 어때요? 문재인은 심판받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당 가지고는 절대로 문재인을 지킬 수가 없겠죠.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은 이재명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호남 세력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이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고 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국도 무너지는 것이고 문재인도 심판받는 것이고 그동안에 40년을 손잡고 뒤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김무성조차도 이미 한동훈한테 보험을 들어놓는 그야말로 박지원이가 무너지니까 그동안 40년의 김무성 정치, 박지원 정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왜? 대구 신천지를 특검에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만 통일교 특검이지 실질적으로 특검이 시작되면 대구 신천지 특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통일교는 김대중, 김영삼 때부터 이미 통일교와 밀착을 하였기 때문에 김무성과 박지원도 모두 통일교와는 동시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 눈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키겠지만 결국 수박 걸탈기식으로 통일교 특검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통일교 특검에 들어가면은 대구 신천지를 주 타켓으로 해서 통일교 특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유야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는 김무성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대구 국회의원들이 김무성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천받을 때 국민의힘 당원 중에 신천지 당원이 한 10만 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국민의힘을 공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천에서도 김무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김무성이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 한 10만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놓으면 공천 때도 자주지 김무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절, 장동혁이가 한동훈계 김종혁이를 징계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했다고 해서 징계를 준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징계를 줄까요? 자, 이것은 신천지 교인들 그 당원들에게 당원을 탈퇴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안심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천지를 건들면 징계를 준다. 그러니 신천지 당원들은 국민의힘 김무성, 절, 장동혁이가 지켜줄 테니 당원에서 탈퇴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김종혁이한테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대구 신천지를 특검하게 되면 김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 공천 때 신천지 당원들이 좌지우지했던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이가 지금 신천지를 끼워 넣는다니까 통일교 특검을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통일교 특검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통과되면 결국 거기서 밝혀지는 것은 신천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이는 한동훈을 당헌 게시판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동혁도 지금 스스로 죽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제가 이미 예측을 해드렸고 그 후임으로 이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드렸는데, 자, 이현주가 지금 나서지 않는 것은 이번은 지선까지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은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은 박지원이가 이재명에게 무릎을 완전히 꿇었기 때문에 국회도 이제 이재명 손안에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현주가 나서지 않아도 올 지선까지 5개월짜리 원내대표는 이현주가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5개월짜리 반쪽짜리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 시키고, 자, 지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장을 박지원이가 할 텐데 또 박지원 밑에서 박지원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현주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이가 국회의장이 되면 또 박지원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파트너로 이현주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이현주가 민주당을 이끌면서 박지원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쪽짜리 5개월짜리 요건 지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이현주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박지원이가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원내대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7명을 구성을 했네요. 윤리위원장은 지금 김무성이 물색 중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이무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한동훈한테 저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보험을 들어놓고 뒤로는 윤리위원장을 통해서, 김무성이 윤리위원장 정합니다. 윤리위원장을 통해서 한동훈을 징계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한동훈한테 보험 들고 뒤로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한동훈을 내쫓는 거, 이것이 바로 김무성 배신 세력의 이무기 정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가 쉽사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무성은 윤석열의 계엄령을 유도해서 국민의힘 당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내쫓고 당대표 자리를 뺏었습니다. 결국 장동혁이도 황교안처럼 지금 똑같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을 그렇게 후사비를 이용해서 지지난 총선 때 친박들 모두 학살해 버렸고요. 이번에는 장동혁을 또 이용해서 한동훈을 내쫓고 한동훈을 공격하게 장동혁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무성도 이미 보시다시피 한동훈한테 무릎을 꿇고 보험을 넣는 걸 봐서는 이미 김무성도 스스로 죽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무성으로 봐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장동혁을 통해서 모든 전력을 통해서 한동훈을 내쫓기 하고 있으나 그러나 겉으로는 한동훈한테 보험 드는 이런 이중 전략으로는 한동훈을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무성 졸들 그들도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을 내쫓지 못하면은 그들도 다 스스로 국민의힘에서 퇴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한동훈한테 저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지 보십시오. 김무성도 얼마나 비열한지 보십시오. 자기는 한동훈한테 보험 들고 뒤로는 김무성 졸들한테 한동훈한테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지원도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동안에 김병기가 박지원 믿고 정말 박지원한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 박지원 지가 서해 공무원 사건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 모두를 다 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100명 세력 다 버려버리고 김병기도 버려버리고 모든 세력 다 버려버리고 이재명한테 충성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박지원이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히려 친박들이나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김무성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이 저렇게 보험 드는 말 한마디 하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김무성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 이렇게 비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살 길 그리고 친박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고맙다 소리 들으면서 뒤로는 자기를 따르던 국민의힘 세력들 모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왜 지지했습니까? 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생각하고 경제 공동체라는 비리를 뒤집어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윤석열을 그래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명예회복을 시켜주겠지라고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명예는 다 내팽개치고 김건희 비리 듣겠다고 한동훈도 내쫓고 결국은 술 먹고 계엄령까지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급한 세력 박지원이나 김무성이나 윤석열이나 이 세력들은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회에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 어떻게 탄핵시켰는지 그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박근혜를 중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려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잘 봐봐.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교하고 자기가 누지 아니에요.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 이태원 범죄를 이렇게 조사하고 안 받고 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되었어. 근데 진술 다 죽어가지고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저거는 뭐 물론 책임도 안돼. 자, 박근혜는 어차피 윤석열이가 이렇게 엮어서 집어넣어서 탄핵시킨 것 아닙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찾아주겠지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김건희 비리 듣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는 내팽개치고 한동훈까지 검사 시절에 문재인한테 왕따 당하던 윤석열이를 한동훈이가 다 구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마치 한동훈을 도운 것처럼 비겁한 자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은 무기징역 당하게 될 것이고요. 김건희는 평생 감옥에 썩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스스로 한동훈을 내쫓은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를 말살시킨 자기 잘못을 그때 가서 깨닫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김무성, 박지원은 끝까지 비겁한 세력들입니다. 박지원이나 김무성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한동훈이가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이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로 쓸 것이고요. 이 악한 세력들을 모두 최종적으로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